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 오늘 마지막 강연을 진행하게 된 마키나락스 윤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Towards the Operational AI Cases in Manufacturing입니다. AI의 제조업에서 실전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많이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 들어봤을 앤드류운 교수님이십니다. 2018년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제조업의 새 심장 AI라는 기사죠. 인터뷰 내용을 보면 큰 공장은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생산성이나 최적화, 품질 측면에서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부분의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조업에서도 이렇게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앤드류 교수 본인도 랜딩 AI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제조업의 AI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 인더스트리얼 AI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산업에서 AI 적용에 발맞춰서 기존의 AI와는 다르게 산업 특화 AI 또는 인더스트리얼 A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AI 응용과 산업 중심의 AI 응용은 그 목적, 그리고 응용,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비자 중심의 AI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지능을 모사하거나 그를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인간의 자연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들, 사진이라든지 비디오, 텍스트, 보이스 등을 활용해서 번역, 자율주행, 그리고 비디오 감시 등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 AI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공정의 최적화 등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지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AI의 도움을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라든지 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해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지 정비, 분량 검출, 프로세스 최적화 등의 영역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AI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약 70%가 넘는 회사들이 AI를 포함한 이러한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려움이라는 건 매년 파일럿 또는 POC를 반복하고 있지만 실공정이나 제품까지 AI를 적용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2년간 만난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도메인 지식과의 결합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 산업 AI 같은 경우 데이터의 이해부터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그 모델링 과정이나 도메인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너럴 AI 솔루션이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스몰 데이터 챌린지입니다. 아까 앞선 인터뷰 내용에서 공장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AI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형태의 데이터라든지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들이 극히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화학습의 경우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시뮬레이션 자체 코스트라든지 시뮬레이터 자체 코스트라든지 시뮬레이션에 드는 컴퓨팅 코스트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현실 세계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들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시스템 컴플렉시티입니다. 기본적으로 ML 시스템은 데이터 디펜던시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가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두는 AI 시스템은 매우 높은 복잡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L 파이프라인과 오퍼레이션 기술이 필요하고요.
마키나락스는 산업 기술의 지능화를 통해서 제조 및 에너지와 같은 산업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솔루션과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 제어 및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다양한 AI 모델이 탑재될 수 있는 오퍼레이셔널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키나락스에서 솔루션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딥러닝 기반의 이상탐지 사례 2가지와 강화학습 기반의 지능 제어 그리고 자동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적용 사례는 반도체 장비 이상탐지인데요. 반도체 공장은 적게는 수억에서 비싸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생산이 지속되다 보니 장비 고장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공정의 중단이 매우 크리티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딥러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딥러닝으로 이런 고장의 예측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장의 유형이 잘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생산 장비는 다양한 레시피를 사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알려진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존의 접근 방식인 지도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준지도 기반의 노벨티 디텍션, 즉 이상탐지 기술을 활용하였고요. time to failure prediction을 통해서 장비의 고장 시점을 어느 정도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atastrophic forgetting 같이 딥러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아카이빙이라는 기법을 활용했고요. 약 2년치가 넘는 실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90% 이상의 정확도와 1% 미만의 오탑률로 약 12에서 24시간 전에 그 고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적용을 통해서 저희는 기존의 장비의 다운타임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깃하는 장비들은 대부분 싱글 레시피가 아니라 멀티 레시피 장비로 다양한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이고요. 여러 챔버를 통해서 웨이퍼를 동시에 교차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싱글 레시피와 싱글 챔버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었지만 저희가 타겟하는 장비가 멀티 레시피, 멀티 챔버이다 보니 각 레시피와 각 챔버마다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모델로 멀티 레시피와 멀티 챔버를 핸들링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을 확장해서 멀티 레시피와 멀티 이퀴먼트까지 포함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알파고가 바닥을 두던 알파고를 일반화하여 어떤 종류의 이종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알파제로로 AI 기술을 일반화한 것과 매우 그 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는 산업용 로봇 고장이지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가보시면 약 200~300대의 로봇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생산은 약 1분에 한 대를 만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팔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로봇팔의 고장 예지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해서 로봇팔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센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노벨티 디텍션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였고요. 모델 아카이빙 기반의 컨티뉴얼 러닝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상치 데이터의 이상에 기인하는 센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샤프 기반의 XAI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인 인자들과 실제 로봇의 고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실공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기술을 적용하였고요. 90% 이상의 정확도와 1% 미만의 오탑률로 빠른 경우 그 곧 이상의 전조를 5일 전에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공장에 적용하였을 때 생산 라인당 약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로봇펄의 고장 예지를 보여주는 데모인데요. 왼쪽은 현재 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펄과 유사한 5층 로봇을 사용하여 정상 동작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각 축에서 발생하는 센서 값들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이고, 아래에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 기반의 이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베이스라인 모델이고요. 왼쪽에는 RAPP라고 불리는 마키나락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상탐지 모델입니다. 이렇게 동작이 진행됨에 따라 센서 값들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정상 구간에서의 이상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 동작이 끝나고 이제 비정상 동작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 사람의 눈으로는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아래 이상치를 보시면 RAPP 같은 경우 정상 동작일 때 대비 높은 이상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러한 기술을 로봇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상 탐지 기능으로 추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은 강화학습 응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기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 최적화인데요. EMS 시스템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 공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조 시스템에 소비되는 에너지 효율이 결정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PID 방식이나 룰 기반의 제어 방식은 제어 파라미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타겟 온도로 제어를 해가는 과정에서 타겟 온도 위아래로 오실레이션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 옵티멀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 제어를 적용해 봤고요. 기존 대비 약 20% 수준으로 에너지의 저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조 시스템을 모사하는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강화학습 환경을 구축했고 공조 시스템에 특화된 리워드 설계와 SAC 모델 기반의 모델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의 이해부터 모델링, 리워드 설계까지 관련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최근에는 이러한 도메인 지식의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모든 도메인 지식을 빼낼 수는 없었지만 몇몇 도메인 지식을 강학습이 학습하는 것들의 검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강화학습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 타겟 온도로 제어에 따라 수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첫 번째 그림은 제어에 따른 온도 수렴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 지표와 강화학습의 리워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특정 온도로 타겟의 온도로 타겟된 온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점차 수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그리드 서치 기반의 이론적 최적화 포인트로 수렴해 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물 공조 시스템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최대 20% 수준의 에너지의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학습의 자동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중 로봇 시스템의 경로 조출 자동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 가면 2, 300대의 로봇들이 제각기의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봇들의 동작 수행에 있어 옆 인접한 로봇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태스크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동작들을 현재는 사람이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로봇들이 짧은 시간에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 사람이 경로를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2, 300대를 기준으로 특정 라인을 설계하는데 약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도메인 지식 기반 사람이 직접 경로를 도출하는 것을 심층강학습 기반 경로 도출 및 충돌 회피로 자동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경로 도출 작업 시간을 약 5배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직은 초기인데 단일 로봇의 강학습 기반 경로 도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니티 3D와 ML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강학습 환경을 구축했고요. 앞서 공조 시스템 사례와 마찬가지로 SAC 기반의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 애니메이션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여기서는 어떤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로봇의 경로를 도출하는 사례인데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 경로 도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경로 도출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 지점으로의 로봇팔의 경로 도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진행했을 때는 매우 빠르게 특정 지점으로의 로봇팔의 경로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3D상에서 조금 더 고도화된 태스크와 지형 징후를 반영하여 환경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로봇팔의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공장의 로봇과 유사한 환경으로 다중 로봇 시스템의 경로 도출을 충돌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아래를 적용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탐지와 강화학습 영역에서의 AI 응용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챌린지에서처럼 AI 시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POC들을 실제 공정이나 제품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5년 닙스에 발표된 구글의 논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AI 시스템에서 ML 코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서빙 인프라스트럭처가 생각보다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시나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가정하기 때문에 높은 복잡도를 요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실세계에서 동작하는 리얼월드 ML 시스템의 경우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AI 모델의 업데이트나 관리,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운영 기술이 필요하고요. 결국 디플로이되고 매니지되지 않으면 POC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키나락스에서는 멀티클라우드 및 온프레임 환경에서 ML 파이프라인 전체를 매니지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AI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은 로컬 또는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키나락스에서 개발한 이상탐지 모델이라든지 지능제어 모델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제작한 커스텀 모델 또한 플랫폼 상에 올려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키나락스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2017년 12월에 한국에 본사를 설립하였고요. 2018년 3월에 실리콘밸리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SK텔레콤, 네이버, 현대자동차의 시드 투자를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ICLR 학회에 발표하였고요. 최근 7월에는 미화 1,000만 불, 하나 약 120억 수준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AI 기술이 제조와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울과 실리콘밸리 오피스에서 35명의 팀원들이 열심히 함께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도체 이상 감지라고 하면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서 찾아내는 건가요?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 반도체 공정의 이상 탐지는요, 후공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상을 감지하는 부분은 반도체의 공정 중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장비의 이상 탐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증착 과정이라든지 케미컬 증착 아니면 피지컬 증착 등의 장비 또는 에칭 등의 장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현재 트렌드와 매우 밀접한 해당 분야에서 경쟁자나 협업을 이루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네. 그 전기차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경쟁자는 없고요.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사 파트너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